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생물을 어떻게 사용하면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단비 미생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포자라는 말이 있어요. 휴면 상태,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실러스는 자기가 환경이 어려웠을 때 포자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자, 휴면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자가 깨어났어요. 발아라고 표현합니다. 적당한 온도와 수분과 먹이가 있는 환경을 감지하면 포자 상태에서 깨어나요. 포자가 발아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발아가 됐으면은 먹이 활동을 하면서 활성도가 쭉 높아져요. 활성화가 쭉 되다 보면은요, 2개로 늘어나요. 4개로 늘어나고 하나가 2개 되고 4개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분열이라고 하고 증식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먼저 아시고 이제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비 미생물은 분말 상태로 공급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에 타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배양을 해서 활성도를 높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차이인 건지를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요. 분말 상태를 물에 타서 토양에 막바로 관주를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토양에서 분말 상태, 포자 상태예요. 포자 상태인 미생물이 깨어나야 되는데 어떤 조건에서 깨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온도가 20도에서 37도 정도 돼야 돼요. 토양의 온도가요. 수분도 충분해야 됩니다. 수분은 충분하겠죠. 물에 타서 같이 주니까. 탄소원이 존재해야 돼요. 미생물에 먹이가 있어야 되고 뿌리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뿌리 주변에서는 뿌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그 물질들이 미생물을 깨어나게 하는데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pH도 중요해요. 토양 pH가 6.0에서 6.5 정도가 돼야 돼요. pH가 뭐 4점대, 뭐 5점대로 낮은 토양들도 있어요. 깨어나는데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단비 미생물이 아무리 숫자가 많은 미생물이라 하더라도 토양에다가 막바로 관주를 했다. 포자가 발아하는데 최적 온도일까? 세모예요. 수분이 충분해서 발아가 개시될 수 있을까?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물하고 같이 넣었으니까요. 포자가 깨어나기 위한 에너지원을 감지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포자가 깨어나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먹이, 탄소원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얘가 감지를 해요. 먹이하고 같이 줬다면은 괜찮겠지만 미생물만 그냥 넣었다. 세모예요. 식물 뿌리에서 분비되는 당이라든가 유기산, 포자를 깨어나게 하는 자극을 주는데 뿌리가 건강하다. 포자를 깨어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pH는 어떠냐? 여러분의 토양 pH마다 다를 거예요. pH가 산성인 토양들은 깨어나는데 이것도 세모입니다. 분말 상태의 단비 미생물을 주로 바실러스로 구성된 이 단비 미생물을 물에다 녹여서 사용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미생물이 얼마나 잘 깨어날 수 있는지. 온도와 수분, 당 모든 게 토양에서 적절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발화율이 제일 높을 거예요. 60에서 90%까지. 사실은 90% 가기는 좀 힘듭니다. 당은 없고 뿌리 주변에 어떤 분비물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발화율은 약 40에서 60%. 건조하거나 pH가 환경이 좀 안 맞으면 10에서 30%. 아주 온도가 낮거나 또 염류질적이 너무 심해서 안 좋은 토양들은 10% 이하로 발화가 될 수도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썼는데 발화가 100% 안 되네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가급적 깨워서 활성도가 높을 때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단비 미생물을 배양했을 때 미생물 한 봉지, 배양키트 한 봉지, 설탕 1kg 정도 해갖고 물에다 넣고 온도도 한 30도, 32도 맞춰주고 기폭이 틀어서 공기도 공급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염화칼슘이라든가 질산마그네슘, 붕산을 넣어서 효과를 더 보는 방법도 있어요. 배양을 했다면 분말 상태로 그냥 사용하는 방식과 배양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말 그대로 물에 타서 사용한다라는 거는 건조한 상태의 포자 상태의 포자. 배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발화가 된 영양세포 상태예요. 형태가 많이 다르죠. 활성도는 당연히 낮은 게 아니라 없죠. 아예 휴면 상태니까요. 24시간 배양 후에는 활성도가 무지하게 높은 상태입니다. 발화 시점은 분말 그대로 물에 타서 토양에 뿌렸다면 토양에 들어가서 발화가 되는데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내지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배양해서 사용할 때는 대부분 발화가 끝난 상태를 바로 투입하는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작물의 반응 속도도 많이 달라요. 미생물의 효과가 진짜 눈에 띄게 보일 정도가 되려면 분말 그대로 물에 타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 5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24시간 배양해서 발화가 완료된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2, 3일 만이면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병의 억제력도 한번 볼게요. 포자가 발화되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작용이 없잖아요. 물에 타서 사용하면 병의 억제력은 한참 지난 후에나 가능할 거예요. 24시간 배양해서 바로 사용했을 땐 토양에 들어가서 바로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고 유기산도 분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권 정착력도 볼게요. 뿌리 주변에 얼마나 잘 정착하느냐.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들이 뿌리 주변에 가장 잘 정착하는 미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감안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발화가 돼서 활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뿌리 주변에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분말 상태로 물에 타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뿌리 주변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시비 전에 배양해서 사용하는 게 어떤 면을 보더라도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왜 분말 그대로 그냥 물에 타서 사용할까요? 시비 전에 뭐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그냥 물에 타서 쓰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대부분 농가분들이 귀찮아하세요. 배양하는 거를. 배양을 해야지만이 미생물의 효과를 최대로 볼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분말 그대로 타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분말 상태를 보관하고 있으면 되니까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물에 타서 쓰면 되는데, 배양액을 만들어 놓으면 이 배양액은 바로바로 쓰셔야 돼요. 뭐 6시간 12시간 내에 사용 권장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만들어서 그냥 바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죠. 24시간 배양해서 사용할 때 염화칼슘, 질산마그네슘, 붕산을 넣고 있어요. 배양 과정에서 나오는 유기산에 의해서 칼슘이 킬레이트화돼서 고급 칼슘으로 바뀌게 되죠. 배양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보너스 같은 겁니다. 미생물을 배양해서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배양액을 몇 평에 뿌렸을 때 효과가 가장 좋으냐, 몇 평까지 뿌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미생물을 3회 정도는 500리터에 한 봉지를 넣고 배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반 봉지라고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미생물의 증식과 관련된 건데 500리터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 봉지를 넣는 것과 두 봉지를 넣는 거, 반 봉지를 넣는 거, 이게 차이가 좀 나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물 500리터에다가 단비 미생물 한 봉지를 넣었어요. 단비 미생물 한 봉지는 10조 말입니다. 물 500리터에 10조 마리가 들어갔다. 이 500리터에 1ml당, g이라고 표현하자면 1g당 2천만 마리가 있는 형태입니다.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도 이미 1g당 2천만 마리예요. 24시간 배양했다. 활성도도 높아지지만 높아진 활성도를 갖고 있는 애들이 두 마리로 늘어나요. 24시간이 지나면 약 5배 정도가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물 1ml당 1억 마리 정도가 돼요. 대단한 거죠. 시중에 있는 미생물 제품들도 g당 1억 마리짜리 별로 없을걸요. 아마도 기술센터에서 주는 게 1g당 몇천만 마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봉지를 넣고서 24시간이 지났더니 1g당 1억 마리의 배양액이 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 봉지를 안 넣고 이제 반 봉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반 봉지는 5조 마리예요. 들어가자마자 1ml당 1000만 마리가 생기겠죠. 24시간 배양한 후에는 약 7배, 7천만 마리로 늘어요. 48시간 배양 후에는 약 9천만 마리, 9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을 더 배양하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1회부터 3회까지는 한 봉지씩 넣으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보충하는 개념으로 반 봉지씩 넣으라고 하는데, 한 봉지 넣을 때는 24시간만 배양해서 바로 넣으면 돼요. 반 봉지 넣기 시작할 때부터는 48시간을 배양하면 거의 1억 마리에 근접한, 한 봉지 넣는 거에 근접한 효과를 보면서 비용도 줄이고 효과는 최대한 볼 수 있는 배양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물 500리터에다가 단비 미생물 g당 200억 마리짜리인데 500g이 한 봉지입니다. 두 봉지를 넣을 수도 있고 한 봉지를 넣을 수도 있고 반 봉지 또 0.2봉지 넣을 수도 있어요. 물 500리터에 이렇게 넣자마자 다 깨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다 깨어나진 않습니다. 한 80에서 90% 깨어날 건데 200억 마리라는 게 그걸 감안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200억보다 더 많은 거예요. 200억 마리가 다 깨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봉지를 넣으면 500리터 안에 4천만 마리부터 시작을 하고요. 한 봉지를 넣으면 2천만 마리, 반 봉지는 1000만 마리, 0.2봉지는 400만 마리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 1g당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물 500리터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물을 30도로 맞추고 시작해야 돼요. 빨리 깨어납니다. 그 상태에서 24시간을 배양했다고 치면 숫자가 더 늘어나게 돼요. 두 봉지를 넣으면 2.0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48시간 후에는 조금밖에 안 늘었어요. 72시간도 조금밖에 안 늘어요. 24시간까지만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24시간만 배양해서 바로 다 써야 돼요. 남기면 안 됩니다. 한 봉지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24시간 후에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많이 늘진 않네요. 48시간 이후부터는 한 봉지를 넣고 했을 때 24시간 정도면 된다. 뭐 좀 많이 하면 48시간. 숫자는 이 공간에서 꽉 찼다
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살면서 대사산물이 더 많이 쌓여서 침전물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안주가 막힐 수도 있어요. 난 대사산물을 더 많이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72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봉지를 넣었다고 볼게요. 반봉지가 1000만 마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48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하겠네요. 반봉지를 사용했을 때에는 48시간 정도 배양해서 쓰시고 한 봉지를 넣고 했다? 그럴 때는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돈을 더 아끼고 싶어. 이 미생물을 가지고 0.2봉지 100g만 넣고 500리터에서 배양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처음에 400만 마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48시간, 72시간까지 가도 충분해요. 48시간을 갔더니 꽤 돼요. 100g 넣는데도 꽤 많은 숫자의 미생물이 나옵니다. 적은 숫자로 시작해서 비용을 줄이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노지 재배하시는 면적이 크게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위 면적당 수확물의 판매가라는 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미생물을 돈 많이 들으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방식을 택해도 되겠습니다. 배양액을 몇 평에 뿌릴 수 있는지, 뿌릴 수 있는 평수에 따라서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00리터에 배양한 단비 미생물은 약 5배 정도 늘어나면 50조 마리 정도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50조 마리를 500평에다 뿌렸어요. 평당 1000억 마리를 뿌리게 된 겁니다. 기준을 잡아놨어요. 최소 평당 100억 마리는 넣어줘야 효과가 좋다.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당 500억 마리를 집어넣는다.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00억 마리를 넣었어요. 엄청 많이 넣은 거예요. 단비 미생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한 3번 정도는 많이 넣어라. 많이 넣는 이유는요. 토양의 미생물 환경이 대체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좋은 걸 없나 이렇게 찾다가 단비 미생물을 사용해 보시게 되는데 그 경우에 토양의 미생물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우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해서 많이 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줄여도 되는 거고요. 배양액을 800평에다가 다 뿌렸다. 평당 600 몇십억 정도를 넣는 거고요. 1000평에다가 500리터를 뿌렸다. 평당 500억 마리를 넣게 되는 겁니다. 최고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을 제가 평당 500억 마리로 설정을 했는데 이 기준에 딱 들어오네요. 단비 미생물을 한 봉지 넣고 배양한 500리터는 1000평에 뿌리면 최고의 효과를 보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최소 효과도 100억 마리 이상만 넣으면 되거든요. 1500평에다가 뿌렸다. 평당 한 330억 마리 넣는 꼴이고요. 2000평에다가 뿌렸다. 한 200 몇십억 마리 넣는 거고 5000평에다 뿌리면 평당 100억 마리를 넣는 거예요. 최소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평당 100억 마리는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비 미생물 이 500리터를 배양한 걸 가지고 5000평까지도 쓸 수가 있네요. 쓸 수는 있어요. 이 정도 사용되는 게 여러분들께서 현재까지 미생물을 구매를 하셨든 기술센터에서 갖다 쓰셨든 요 정도의 미생물들이 많았어요. 효과가 좀 미비하죠. 여기까지 효과를 보고 싶은데 요 정도인 거예요. 단비 미생물 500리터를 5000평까지 뿌려도 되기는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2000평, 1000평 요 사이에서 쓰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비 미생물 한 봉지를 가지고 배양 키트랑 설탕이랑 같이 해서 배양을 했어요. 500리터에다가 몇 평에다 뿌리면 가장 좋으냐. 최고의 효과를 원할 때 500에서 800평 뿌리시면 됩니다. 병의 억제도 잘 되고요. 생육 촉진도 눈에 띄게 보여요. 안 나와도 될 순에서도 막 순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좀 감안해서 조금 더 싸게 써야 되겠는데 1000평에서 1500평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내가 토양의 환경이 많이 좋아. 내가 미생물을 많이 계속 써왔어. 미생물을 좀 더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럴 때는 2000에서 3000평까지 사용해도 됩니다. 5000평까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효과 별로 없어요. 1000평 내외로 사용할 때 생리활성, 병의 억제, 뿌리 발달 모든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미생물에 비해서 압도적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단비 미생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바실러스 계통의 미생물을 어떻게 배양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또 그 배양액을 몇 평 정도에 뿌렸을 때 가장 좋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미생물의 종류도 중요하겠죠. 어떤 미생물은 어떤 효과를 내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게끔 용도별로 미생물을 쓸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